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자, FDA 승인 무산이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보류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승인이 보류가 된 겁니다.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올해 11월까지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승인을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냐를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간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거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항서제약 측에서 캄렐 이슈가 있었죠. FDA 충분히 만족을 못 시켰다. HLB와 리보세라닌 문제는 아니다라고 진양권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항서 측과 논의해서 빨리 수정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뭐 서류만 보완해서 서류만 뭐 몇 개 보완해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멀쩡히 잘 만들어서 중국에서 팔고 있는 생산시설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도 걱정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진양권 회장에 부탁한다고 해도 이게 잘 될까?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FDA 요구에 맞추려고 왜 항서 쪽에서 이걸 갖다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수정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아니라는 점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자, HLB의 17일 하한가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67,100원을 만들어놨죠? 2,110만 주 정도 쌓아놨고요. 하한가 전략. 네. 자, 그리고 일봉이 이렇게 됐었죠? 67,100원에. 자, 오늘입니다. 오늘 끝났는데 이게 420만 주, 450만 주 사이다가 조금 줄어서 장막판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장중에 찍어놓은 사진이라. 그래서 HLB가 340만 주 정도 쌓아놨군요. 340만 주. 오늘 날짜로 340만 주의 하한가 잔량을 쌓아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매수하는 분들이 안 하면 되겠지만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숨에 내일 파세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더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리보세라님이 간암 치료제를 갖다가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라는 내용 때문에 올라온 게 정확히 이 시점부터 올라온 겁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그럼 3만 원대부터 올라온 거죠. 그래서 13만 원 근처까지 간 거죠. 그럼 주당 한 10만 원이 올라왔네요. 주당 10만 원이 올라오고 지금 이틀 만에 빠지는 바람에 4만 7천 원이 됐어요. 네. 하루만 더 빠지면 거의 올라갔던 수준 근처로 떨어지게 됩니다. 올라가기 시작했던 근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는 그보다도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내일은 약간 거래가 되는 날일 될 겁니다. 문제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은 설왕설래 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혹시 이러다 돌아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오늘은 돌아서는 날이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얘기할 때도 월요일 날 못 돌아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셨죠? 자, 여기 소지섭도 투자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지섭 아시죠? 네. 영화배우 탤런트. 지금 여기 보면 3월에 총 6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태를 갖다가 발행했다고 12일 발행했는데 여기에 배우 소지섭 씨가 수십억 원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업들이 돈을 흡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모은다든가 또는 CB 발행, BW 발행, 전환사채를 통해서 나중에 지금 너희들한테 얼마에 줄 테니까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씩 보상해서 줄게.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죠. 사채입니다. 사채 쉽게 얘기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또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상증자와 CB와 BW를 통해서 기업들은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돈은 왜 필요합니까? 빚을 갚을 때 필요하기도 하고요. 빚. 예.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을 확충할 때 쓰기도 하죠. 기업들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든 CB든 뭐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HLB는 2022년에 또 대규모 2천억 이상의 유증을 감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증을 감행했다는 얘기는 돈이 필요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거 발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일반들에게. 네. 또 그런 이 600억 원 규모의 CB도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3월에 올해 3월입니다. 이 시기가 아주 굉장히 묘한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 세 종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HLB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아유 내일 팔아 이게 아니고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산됐기 때문에 세 종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세 종목인 바로 임상에서 실패한 종목들입니다. 신라젠. 그때 당시에 꿈의 항암제라고 해서 팩사백으로 이름을 날렸던 신라젠입니다. 결국 대규모 뭐죠?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사기극. 대국민 사기극. 2019년 8월에 미국 DMC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팩사백 간암 임상 상담의 중단을 권고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이 임상 때문에 있었던 회사인데 임상이 중단을 하라고 권고를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네. 즉 팩사백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 신라젠의 배신 때문에 젊은 청년들부터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여기다가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먹고 하는 이런 대표의 내용들도 있었고요. 팩사백이라는 게 원래 우드 바이러스를 갖다 기반으로 한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항암제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항암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병을 고칠 수 있는 항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수치가 좀 더 긍정적이냐, 이런 개념들 때문에 싸우는 것일 뿐이지 항암제는 많이 있어요. 요즘 안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 분들은 진짜 극한 암 빼고 나서는 거의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흔하게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 때문에 13,750원에 있던 주가가 10만 2천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 당시엔 또 그랬을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다 이것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결론이 나니까 1,400원까지 떨어집니다. 즉 시작했던 단계보다 더 떨어지는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자, 팩사백이 그렇게 됐다. 신라젠에 지금 물론 상장은 유지는 되고 있어요. 물론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식을 대량으로 임직원이 매각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문제들도 여러 속속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지금 HLB가 떨어지는 유형과 아주 유사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요 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일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 8월입니다. 8월에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DMC에서 니네들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떨어지는데 뭐 팔고 자시고 할 시간도 안 줍니다. 그냥 점 하한가. 그 다음날도 점 하한가에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뭐와 비슷해요? 지금 두 번째 떨어진 HLB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침에 시초가에 플러스권 출발했다가 쭉 밀려서 보한 게 충격을 준 다음에 흘러내려갑니다. 주가가 올라가질 못합니다. 즉 여기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사건이 생긴 이 당일날 첫 하한가가 생기죠. 네. 첫 하한가. 이 하한가의 범주를 넘어가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첫 하한가를 넘어가는 종목은 없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흐름인데 여기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고점을 3봉을 다 만들고 나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이후에 이 첫 하한가를 한 번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라젠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신라젠의 모습 4,6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첫 하한가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첫 하한가를 절대 극복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